생존 적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적정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25mm의 0.1몰 I-를 0.05몰의 Ag 플러스로 적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Y축은 P의 Ag 플러스로 쓸 수 있을 거고요. X축은 Ag 플러스의 밀리리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정 용액이 첨가될 때 반응물의 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죠. 적정 용액 Ag 플러스가 첨가됨에 따라서 P의 Ag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반응은 분석 물질은 I-이고 적정 용액은 Ag 플러스여서 AgI가 생성되는 반응이겠죠. KSP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정 곡선은 Ag가 들어가므로 P의 Ag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Ag 플러스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g 플러스의 농도가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당량점을 지나서 이렇게 Ag 플러스 이온이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량점 이전과 당량점에서의 두 반응물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KSP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Ag 플러스 I 마이너스의 농도가 KSP니까 Ag 플러스는 루트 KSP로 구하고 I 마이너스는 역시 루트 I 마이너스는 KSP 나누기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로 구하면 되겠죠. 당량점 이후는 과량의 적정 용액인 Ag 플러스가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도 Ag 플러스로부터 Ag 플러스 농도가 과량으로 추가 유입된 Ag 플러스의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곡선은 지금 초록색, 내가 그린 이런 곡선이 되겠지만 실제로 심전 적정을 그린다고 할 때에 기울기가 가장 큰 이 부분이 바로 dx분의 dy 값이 최대가 되는 이 지점이 바로 당량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1대1의 화학 양면적으로 지금 반응하죠. I-1몰, Ag 플러스 1몰이 반응하기 때문에 당량점은 적정 곡선에서 가장 큰 기울기를 보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대1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곡선 대칭이 이게 지금 1대1이면 바로 가장 큰 기울기를 보이는 지점이 되겠지만 이 곡선이 대칭이 아니라면 즉 1대1의 반응이 아니라면은 이제 꼭 중앙이 방향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대2인 지점이나 혹은 뭐 2대 1인 지점이 바로 당량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I-1몰과 Ag 플러스 1몰이 반응하게 되는 이 지점이 당량점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림은 지금 일반적으로 1차 미분 함수의 최고점이 당량점이 된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요드와 Ag 플러스의 반응에 대한 그림은 2, 3페이지 뒤에 보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0.1몰의 I-25ml를 0.05몰의 Ag 플러스로 적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첨가된 Ag 플러스의 부피가 10ml일 때는 10ml일 때는 우리가 Ag 플러스 10ml일 때 지금 적정 곡선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과 같이 P의 AG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Y축에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KSP로부터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I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적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첫째로 적정 반응을 써라. 둘째로 당량점에 이르는 시약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적정 반응은 I 마이너스 플러스 AG 플러스가 AGI라는 이런 반응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침전이 용해되면 이렇게 용해가 역반응으로 용해가 될 것이고 이때의 KSP가 AGI 플러스 I 마이너스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7승. 따라서 지금 KSP가 용해도 곱이 아주 작아서 거의 용해되지 않는 그런 침전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량점에 이르는 필요한 AG 플러스 적정 시약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25리터 곱하기 0.1mmol per 리터의 요드 마이너스 요드 2호는 V 곱하기 0.05몰 per 리터의 AG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V2는 0.05리터로 50ml로 당량점에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부피는 50ml입니다. 그러면 첨가된 부피가 10ml라고 생각했을 때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첨가된 부피가 10ml면 아까 당량점에서의 부피가 50ml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량점에 이르지 못한 당량점 이전이죠. 그러면 유리된 I-10ml의 Ag 플러스를 침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I- 화학종이 있는 거죠. 그리고 AgI가 용해됐을 때의 이 I-는 당연히 무시할 만하겠죠. 요 침전은 I-에 Ag 플러스를 가해서 AgI에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반응은 매우 작다. 자, 이때 이제 용액 중에 남아있는 I- 몰수는 처음에 몰수 0.025짜리 0.1몰이었죠. I-의 몰수가. 그럼 첨가된 Ag 플러스의 몰수만큼 AgI가 될 테니까 첨가된 만큼 빼줘야 되죠. 첨가한 양은 지금 0.01리터 곱하기 0.05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ml를 첨가했죠. 0.05몰짜리 Ag 플러스 이온에 10ml를 가했기 때문에 요 식에서 최종 0.002몰의
I-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002몰의 요오드가 있게 되고 토탈은 지금 처음 25ml 더하기 현재 10ml 들어갔죠. 그래서 35ml분의 0.035L분의 I-의 몰수는 0.002L로서 남아있는 I-의 몰수가 0.05714몰입니다. 그러면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KSP 나누기 I-로 하면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몰입니다. 이것을 P 함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면 되니까 15 마이너스 로그 1.45는 14.84가 되겠습니다. 방향점 이전까지 P의 Ag 플러스를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 경우는 당량점에서의 계산이 굉장히 쉽게 되겠죠. 모든 AGI 침전으로 모든 AGI 침전이 다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다시 용해됐을 때 같은 농도의 AG 플러스와 I-가 아주 극미량이지만 AG 플러스와 I-는 같은 양 X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용해도 곱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곱하기 X가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이다. 이러면 X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이것은 Ag 플러스의 농도이고 I-의 농도죠. Ag 플러스의 농도라고 했을 때 P의 Ag는 마이너스 로그를 씌우게 되니까 9 마이너스 로그 9.1이고 이 값은 P의 Ag는 8.04가 나왔습니다. 당량점 이후는 Ag 플러스 이온을 52ml, 당량점까지가 50ml였죠. 52ml라고 가정을 하면 당량점 이후에 더 추가로 첨가된 거는 지금 2ml밖에 없어요. 50ml까지 Ag 플러스를 가했을 때 전부 다 AgI가 됐죠. 남아있는 Ag 플러스는 2ml예요. 과량의 Ag 플러스의 몰수는 0.05몰짜리 2ml, 0.002L예요. 그래서 0.0001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부피는 25 더하기 25ml 처음에 더하기 52ml니까 77ml가 되겠죠? 그래서 0.077L분의 0.0001몰이 돼서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입니다. Ag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P 함수로 하면 2.8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25ml의 0.1몰 I-를 Ag 플러스로 적정한 이 적정 곡선이 왼쪽에 있습니다. 0.1몰의 I-입니다. 0.1몰. 그리고 Ag 플러스로 0.05몰짜리 Ag 플러스로 적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I-이온의 농도를 지금 묽은 농도로 바꿔봤습니다. I-의 농도가 0.01몰, 0.001몰로 농도가 묽어질수록 당량점에서의 비약이 작아지죠. 당량점은 당연히 모든 0.1몰 I-, 0.01몰 I-, 0.001몰이 I-에서 당량점은 지금 이게 1몰 대 1몰의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양론이 1대 1이므로 당량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I-의 농도가 지날수록 당량점 근처에서 농도의 비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KSP가 달라요. 모두 다 요두화 아이온, 브로마이온, 염화이온,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Ag 플러스는 할로겐 화합물과 침전 반응을 다 일으키겠죠? 이때 이제 KSP만 달라요. 어느 것이 KSP가 가장 작습니까? KSP가 가장 작은 것이 침전이 가장 먼저 생기죠. 그래서 KSP가 이렇게 작을수록 당량점에서의 비약이 더 크다. 그 다음은 당량점에서의 비약이 요만큼이죠. 그리고 Cl-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할로겐화은 중에서 AGI KSP가 가장 작아서 당량점에서의 지금 I-의 AG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전 적정 곡선에서 I-의 농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KSP의 값이 당량점에서의 비약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을 적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을 적정하는데요. 요 페이지는 지금 내가 요약을 써놓은 겁니다. 우선 I-와 Cl-의 혼합 용액이 있어요. 이 혼합 용액에 뷰렛에는 AgNO3가 있어요. 즉 Ag 플러스 이온으로 척정을 하는 거죠. I-와 Cl- 이온을 지금 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Cl과 KCl의 혼액에다가 AgNO3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A는 두 I-와 Cl- 혼합물의 적정 곡선입니다. 혼합물의 적정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B는 I-만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B는 I-만의 곡선이에요. A는 혼합물의 적정 곡선입니다. 그러면은 KSP가 여러분 뒷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KSP가 AGI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입니다. AGCL의 KSP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따라서 AGI가 먼저 침전을 하게 됩니다. A는 혼액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B가 I만의 여기 B가 지금 요드 I-만의 그래프입니다. 자, AGI가 먼저 침전을 한 것을 B 그래프로서 볼 수 있고 AGI가 침전한 요 당량점이 혼액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액에서의 AGI가 침전되는 AG 플러스의 밀리리터 수는 23.76 밀리리터이고요. 여기가 AGI 침전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AG CL의 침전이 생기는 지점이죠. 그래서 AG CL의 침전이 생기는 지점 47.41ml입니다.
그런데 I-만의 적정 곡선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종말점은 23점, 죄송합니다. 23.85ml입니다. 그래서 혼액에서 23.76ml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아진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실험 오차일 거다. 이게 혼액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실험 오차가 23.85가 되어야 되는데 23.85가 되어야 하는데 23.76, 23.16ml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종말점이 23.85ml가 나왔단 말이죠. 요게 이제 어, 이론적인 예측치고요. 실제 종말점은 23.85ml가 돼서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첫째는 실험 오차고 두 번째는 지금 AgNO3에서 NO3-와 I-가 서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O3와 같은 이런 두 개가 경쟁을 할 때 NO3- 이온을 좀 더 높은 농도를 가하면은 I-가 공통으로 이렇게 침전되는 이런 일을 좀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는 실험 오차고 두 번째는 공침, 공동 침전이 생긴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실제의 부피와 이론과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금방 설명한 부분이고요. 스프레드 시스로서 적정 곡선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적정 시약에서 하이트런트를 가지고 적정을 하고요. 분석 물질은 지금 본 것 같이 I-, X-로 되어 있죠. 이런 물질을 분석 물질로 해서 지금 질량 균형의 식을 쓰면서 엑셀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계산을 다 해주면 조금 전에 본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계산한 것과 같은 AG 플러스의 볼륨을 지금 50ml 했을 때 이 AG에 대한 그래프를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로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침전 적정법에서 종말점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전이차 적정법의 종말점 확인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전이차법은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시약을 통해서 종말점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뒤에서 아르젠토미트릭 타이트레이션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은을 이용한 은적정법의 지시약법 뒤에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란을 이용한 거예요. 산란을 이용한 것은 이제 탁도를 측정하는 것과 물이 얼마나 탁하냐, 그 다음에 산란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탁도는 물이 얼마나 탁하냐 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아주 탁하면 이 흡광도가 우리가 볼 때 겉보기 흡광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빛이 산란이 돼서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터비디미터리라고 해서 이 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물이 얼마나 탁하냐, 침전 때문에 얼마나 탁하게 됐느냐를 볼 때 탁도 측정법과 산란도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 측정법은 빛이 얼마나 투과했냐. 그럼 투과되지 않은 것은 산란이 됐다라고 해서 투과되지 않은 것을 산란된 빛을 가지고 비율을 추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탁도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맑은 물과 침전이 생기면서 물이 뿌옇게 된 것을 보면 투과를 잘하는 것은 산란된 빛이 비율이 많겠죠? 그 다음에 투과하지 못한 것은 산란된 투과를 많이 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다 많이 산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란된 빛의 비율을 추정을 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맑으냐, 즉 침전 적정액에서의 침전된 그 주위의 액이 얼마나 지금 깨끗하냐를 가지고 종말점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란도 측정법, 네펠로미터리라고 하는데, 산란도 측정법은 입사광에 대해서 빛이 입사된 것에 대해서 90도로 산란된 빛의 절대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감도가 단순하게 탁도 측정법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은적정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은적정법에서의 지시학법은 요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어법, 볼하드법, 파이언즈법입니다. 그래서 모어법의 메커니즘은 착색 침전이 생긴다. 볼하드법은 가용성의 착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파이언즈법은 착색 지시약의 흡착에 의한 메커니즘이다. 모어법은 중성 조건에서, 볼하드법은 질산 산성 조건에서, 파이언즈법은 알칼리성 조건에서 지시학법으로 종말점을 검출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은적정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